30억 강남 아파트 대출은 단 2억 원만 가능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15억 초과 주택의 새로운 대출 한도 규정. 둘째, 강남 3구 주요 단지별 실제 영향 분석. 셋째, 현금 부족 소유자들의 대응 전략.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가주택 규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15억 초과 주택의 새로운 대출한도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가 3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입니다. 이는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25억 원 초과 주택은 사실상 현금 구매를 강제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가 산정 기준입니다.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통계, 감정평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거래가보다 시세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적용 지역과 대상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전체와 규제 지역입니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입니다. 대상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체입니다. 시중은행 대출뿐 아니라 정책 대출도 포함됩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나 잔금 대출 전환 시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시세 30억 원이라면 최대 대출 가능액은 2억 원입니다. 나머지 28억 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LTV 40% 기준으로는 12억 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무려 10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반포자이 74제곱미터가 시세 20억 원이라면 최대 대출은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8억 원과 비교하면 4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강남 3구 주요 단지별 실제 영향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레미안데치 팰리스가 대표적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 시세가 35억 원을 넘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30억 원을 초과합니다. 청담동 레미 알라클래시는 40억 원대입니다. 서초구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있습니다. 84제곱미터 시세가 38억 원 수준입니다. 레미 안퍼스티지 114제곱미터는 45억 원을 넘습니다. 송파구는 잠실 엘스 리센츠가 해당됩니다. 84제곱미터 기준 30억 원 전후입니다. 이들 단지는 모두 대출 2억 원 제한을 받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의 약 35%가 해당됩니다. 둘째, 15억 원에서 25억 원 구간 아파트들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59제곱미터는 16억 원에서 18억 원 수준입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제곱미터는 22억 원 정도입니다. 서초구는 서초동, 방배동 일대가 포함됩니다. 서초레미안 59제곱미터가 17억 원 수준입니다. 방배레미안 84제곱미터는 23억 원 정도입니다. 송파구는 헬리오시티가 대표적입니다.
84제곱미터가 22억 원 수준입니다. 파크리오 59제곱미터는 16억 원 정도입니다. 이 구간은 대출한도 4억 원이 적용됩니다. 강남 3구 아파트의 약 40%가 이 구간입니다. 셋째, 시장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급감이 예상됩니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이탈할 것입니다. 갭투자 목적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중기적으로는 가격 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부족 소유자들의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의 선택지입니다. 2주택자 이상은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LTV가 0%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조건부 대출도 6개월 이내 처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봉 1억 원이면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주택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출 비중이 높은 물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실수요자에 대한 전략입니다. 목표 주택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강남 3구에서도 소형 평형은 15억 원 이하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우수 입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기흥구, 화성, 평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역은 기존 LTV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활용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DSR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각자 대출을 받으면 총 대출액이 증가합니다. 가족 차입을 통한 자금 마련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차용을 검토하세요.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실행 단계입니다. 1단계는 현금 동원 능력 파악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점검합니다. 퇴직금, 보험 해약 환급금도 검토합니다. 2단계는 대출 가능액 계산입니다. 연소득 대비 DSR 4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3%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3단계는 목표 주택 가격 재설정입니다. 현금 플러스 대출 가능액의 90% 수준이 적정합니다. 예비자금 10%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관련 규제들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상향되었습니다. DSR 계산 시 실제보다 3%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가능액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5억 원 기준으로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됩니다. 이중 부담으로 대출 여력이 감소합니다.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도 20%로 상향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축소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변수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매매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투기 목적 거래가 원천 차단됩니다.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도 신설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허위 신고가 가격 담합 등을 직접 수사합니다. 오늘 다룬 3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에서 4억 원으로 대폭 축소. 둘째,
강남 3구 아파트의 75%가 직접적인 영향권, 셋째, 현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 지금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본인의 목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새로운 대출 한도를 적용해 필요자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고가주택 대출 규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 25개구 전면 규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